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가 회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장 전체 배부율 그리고 부문별 배부율 해서 일단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울 때는 제조 부문만 있다고 가정하고 배웠죠. 보조 부문은 일단은 배제하고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제조 부문만 있다고 일단은 우리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배부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의 상태를 배부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보조 부문까지 있을 경우 자, 그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자, 이 생산 현장에서 자, A 제품과 자, B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A 제품과 B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문을 우리가 제조 부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조 부문. 그러니까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부문이에요. 제조 부문. 자, 그런데 이 제조 부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장에는. 자, 이 공장의 제조 부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이 제조 부문을 지원을 해주는 부문이 또 있더라. 지원을 해주는 부문이 있더라. 그 부문을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고 불렀다. 자, 그런데 자, 이 보조 부문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이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해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사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조 부문에 많은 기계 설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계 설비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선을 해주는 그런 수선 역할을 해주는 수선부도 있고, 또는 자, 여기에 전기를 제공해주는 전력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보 시스템 지원부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 부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자, 이 보조 부문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보조 부문에서 이런 역할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만 제조 부문에서 자, 이런 제품들이 또 원활하게 생산될 수 있겠죠.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또 생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제조 부문만 있을 때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조 부문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료를 사용 소비하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인력의 그 노동력.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 그 이외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 소비하면 그건 다 자, 제조 간접 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 제조 부문에서는 자, 이와 같은 제조 원가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제조 부문을 지원해주는 보조 부문도 보조 부문이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보조 부문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는 거죠. 사용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면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 부문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보조 부문 원가. 즉 보조 부문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함으로써 발생한 원가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조 부문 원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보조 부문 원가는 직접 원가가 있다 없다? 직접 원가는 없어요. 직접 재료 원가도 없고 직접 노무 원가도 없고 자, 보조 부문 원가는 모조리 다 뭐였다? 모조리 다 제조 간접 원가였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결국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 부문에서도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고 보조 부문에서도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예요.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에는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 다 포함한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조 부문까지 있는 경우 공장 전체 배부율을 한번 봅시다. 자, 회사는
자, 공장 전체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러면 배부 기준이 무엇이다? 직접 노무 시간이다.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다. 자, 그리고 공장 전체라고 했으니까 공장 전체 배부율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 제조 부문에서 지금 A 제품, B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제품, B 제품은 생산량이 100개, 400개예요.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이 600시간, 400시간이에요. 문제에서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생산량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직접 노무 시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조 부문에서 또 이 제조 부문을 지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제조 간접 원가. 자, 이 OH라고 되어 있는 거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합니다.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가 1,0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조 부문의 원가, 그게 500만 원이다.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 이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다? 1,000시간이더라. 자, 그러면 결국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인데 그 중에 600시간은 뭐 때문에? A 제품 때문에 시간이 발생한 것이고, 그 중에 400시간은 B 제품 때문에 직접 노무 시간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한 시간이죠. 자, 만약에 이 보조 부문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 자, 이 보조 부문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가라는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도 역시 이 가라는 분도 보조 부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이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자, 이 가라는 인력은 직접 노무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간접 인력이에요. 간접 인력이기 때문에 자, 이 작업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제조 부문 중에서도 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력,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한 시간이 바로 직접 노무 시간이다 이겁니다. 이 직접 노무 시간 공장 전체에서 1,000시간이더라. 자, 그러면 1단계가 뭐였습니까? 자, 먼저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장 전체 배부율입니다. 그러면 공장 전체 배부율은 자,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를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는 아까 제조 부문에서 1,000만 원이었고, 제조 부문에서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보조 부문에서 500만 원이었죠. 그러면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다? 1,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1,500만 원이다.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었는데 그 직접 노무 시간이 공장 전체에서 몇 시간이었다? 1,000시간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1,000시간으로 나눠주면 자, 시간당 15,000원이다 라고 공장 전체 배부율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원가 대상에 배부한다. 자, 원가 대상이 뭐였습니까? 원가 대상은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그 대상. 자, 우리 지금 이 예시에서는 자, A 제품이 있었고 B 제품이 있었죠. 그래서 A 제품의 원가, B 제품의 원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가 대상은 A 제품, B 제품이에요. 자, A와 B에 배부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1,500만 원을 어디에? A 제품과 B 제품에 배부하자. 그런데 시간당 얼마씩 배부하자? 시간당 15,000원씩 배부하자. 그런데 A 제품에는 몇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이 600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900만 원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배부 대상이 딱 A와 B 두 개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A에 배부가 됐으면 그럼 남은 건 얼마가 남았어요?
남은 건 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B에는 보나마나 그냥 600만 원이에요. 그죠?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인데, 자, 일단 우리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냥 시간당 15,000원이고 여기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400시간이었죠. 그래서 600만 원. 자, 이렇게 배부되는 겁니다. 자, 공장 전체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했어요. 자,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게 되면 자, 이 보조 부문이 있건 보조 부문이 없건 또는 그 보조 부문이 꼭 한 개가 아니고 뭐 보조 부문이 2개, 3개, 4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조 부문이 1개건 2개, 3개, 4개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장 전체의 제조관자본가 모두 합산한 공장 전체의 제조관자본가를 가지고 단 하나의 배부율을 가지고 계산해서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조 부문이 몇 개다, 뭐 보조 부문이 있다 없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장 전체 배부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부문별 배부율 또는 우리가 공정별 배부율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공정별이라고 붙는 걸로 봐서 여기에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조 부문에 있는 그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제조 부문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 공장이 있다. 그리고 이 공장에는 혼합 부문, 혼합 공정 생각하시면 되고 조립 부문, 즉 조립 공정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혼합 공정, 조립 공정을 통해서 자, A 제품, B 제품이 생산된다. 생산 제조된다. 자, 여기서 이제 A와 B가 각각 100개, 400개 생산된다. 그리고 이 공장 전체의 제조 관자본가는 1,000만 원이었는데 그 1,000만 원 중에서 혼합 공정에서는 700만 원, 조립 공정에서 300만 원이었다. 그래서 공장 전체로는 1,0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은 자, 혼합 부문에서는 400시간이었고 조립 부문에서는 600시간인데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은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000시간이잖아요. 그죠?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은 그래서 1,000시간입니다. 그런데 기계 시간을 보니까 자, 혼합 공정에서는 기계 시간이 700시간이고 조립 부문에서는 기계 시간이 100시간이더라. 자, 그래서 이 공장의 이 공정의 특성을 보니까 이 혼합 공정은 기계를 주로 많이 돌리고 있네. 그리고 조립 부분은 주로 사람이 많이 일을 하고 있네. 자, 그렇게 특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혼합 공정은 기계 중심의 공정이구나. 기계 중심의 작업을 하고 있는 공정. 조립 부문은 사람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 그래서 자, 배부 기준을 어떻게 하자? 이 공정의 특성에 맞게 여기는 기계 중심의 공정이니까 직접 노무 시간보다는 기계 시간으로 하자라고 했고 노동력 중심의 조립 부문은 자,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하자. 배부 기준을 그렇게 부문별로 다르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문별로 제조 관자본가가 있고 부문별로 배부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부문별로 배부율을 정하는 겁니다. 부문별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문별 배부율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조 부문만 있을 경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자, 이제 보조 부문. 자, 보조 부문 중에서도 일단 우리는 저 많은 보조 부문 중에서 수선부라는 보조 부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보조 부문이 지금 몇 개 있다? 1개의 보조 부문이 있는 거예요. 자, 2개 이상의 보조 부문이 있는 경우는 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자, 보조 부문이 있긴 있는데 자, 1개의 보조 부문이 있을 때 자, 이게 또 간단하니까 자,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보조 부문, 즉 수선부라는 보조 부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 수선부
제조라는 보조 부문에서 얼마의 보조 부문 원가, 즉 제조 관세 원가가 발생하고 있냐? 500만 원의 제조 관세 원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전체로 보면 제조 관세 원가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제조 부문에서 500만 원은 보조 부문에서 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조 부문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을 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걸 아까 그 그림을 아까는 그림이 가로로 있었는데 이 그림을 이제 세로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혼합 부문, 혼합 공정, 조립 공정 이렇게 있고요. 자, 혼합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쳐서 A 제품, B 제품 이렇게 생산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세운 겁니다. 자, 여기서 혼합 공정의 제조 관세 원가가 700만 원이었고 조립 부문의 제조 관세 원가가 3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생산량은 자, 100개, 400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계 시간이 아까 몇 시간이었냐면 혼합에서 700, 그리고 조립에서 100, 직접 노무 시간이 혼합에서 400, 그리고 조립에서 600시간 이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혼합 공정은 기계 중심의 공정이기 때문에 기계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700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립 부문은 사람 중심, 사람의 노동력 중심의 공정이기 때문에 자, 배부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 즉 600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보조 부문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보조 부문, 여기서 이제 수선부죠?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500만 원의 제조 관세 원가가 추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 전체의 배부율로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700, 300, 500이구나. 그러면 공장 전체의 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제조 관세 원가는 얼마? 1,500만 원이구나. 그리고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으로 했는데 공장 전체로 보면 직접 노무 시간이 400, 600이니까 1,000시간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이 뭐 몇 개가 있건 없건 그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문별 배부율로 하려니까 여기서 만약에 700만 원 가지고 700시간을 나누어서 배부율을 정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600시간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정하고, 자, 그 배부율로 가지고 그냥 배부하고, 자, 그래 버리면 결국은 얼마를 가지고 배부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1,000만 원만 배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1,000만 원만 배부를 하게 되고, 뭐가 빠지게 돼요? 이 500만 원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죠? 700시간, 300, 600시간 이것만 가지고 배부하게 되면 결국은 1,000만 원만 배부하게 되니까 저 500만 원이 빠진다 이겁니다. 저 500만 원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배부율은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은 자, 이 보조 부문 수선부의 원가 500만 원을 부문별 배부율로 할 때는 혼합 부문에 그리고 조립 부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조 부문의 원가 500만 원을 혼합 공정에 조립 공정에 이렇게 다시 나누어서 보내줘야, 그래야 그거 가지고 혼합 부문은 혼합 부문대로 배부율을 정하고 조립 부문은 조립 부문대로 또 배부율을 정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자 이 말입니다. 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나눠 줄 거냐? 뭘 가지고 나눠 줄 거냐 이겁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문별 배부율로 하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조 관세 원가의 배부를 처음 배울 때 그 배부 기준, 자, 배부 기준을 우리가 어떤 배부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자,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인과관계 기준.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제조 부문에 대한 자, 수선. 이거는 이제
주된 역할이 제조 부문을 보조해 주는 게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자, 제조 부문에 대한 수선을 해주는 게 주된 역할이죠. 자, 그러면 제조 부문에 대한 수선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선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수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사용 또는 소비가 많아지게 되죠. 수선을 하려면 또 수선을 하기 위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죠?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 기구, 뭐 그런 공구, 그런 것도 많이 써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선 활동에 따른 자원의 사용 소비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다? 수선부 원가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수선부 원가가 증가하는 것, 이게 결과예요. 원인은 뭡니까? 수선 활동이 많아지는 것, 이게 원인인 겁니다. 그러면 수선 활동이 많아진다? 수선 활동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걸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자, 예를 들면 수선 작업 시간, 수선 시간, 그리고 수선을 한 횟수를 가지고 수선 횟수가 많으면 수선을 많이 했구나. 수선 시간이 길면 수선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 작업 시간 또는 수선 시간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수선 시간 그리고 수선 횟수, 이게 바로 수선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 시간이 길면 그만큼 수선부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수선 작업 시간이나 수선 횟수를 우리가 나누어주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나누어주는 배부 기준으로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선 보조 부문에는 수선부만 있는 게 아니죠. 수선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수선부 이외에도 보조 부문 전체를 다 보면 결국 제조 부문에 대한 지원 활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조 부문의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는 예를 들면 보조 부문이 만약에 전력부라면 이 보조 부문의 지원 활동, 그걸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력 부문은 결국은 뭡니까? 전기를 제조 부문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전기를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 주는 게 주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력부는 전력 사용량, 이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부문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고, 전력 부문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 사용량이 아니고 전력 제공량이 되겠죠. 전력 제공량. 전력을 제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력부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전력부의 원가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식당부다. 그러면 식당부는 식사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바로 식당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밥과 반찬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죠? 당연히 식사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회사 종업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그 회사의 종업원 수, 그리고 식사를 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식당부의 활동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종업원 수라든가 식사 인원 수를 가지고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전력부는 전력 제공량을 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할 수 있겠다. 자, 그게 이제 인과관계에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선 시간을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수선부가 총 수선을 해주는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100시간인데, 자, 지금 혼합 공정과 조립 공정이 있는데, 혼합 공정에 70시간, 조립 공정에 30시간을 수선을 해줬다라고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 수선 시간 100시간 중에 70%는
어느 공정 때문에 수선을 한 것이다? 혼합 공정 때문에 수선을 한 거예요. 30%는 조립 공정 때문에 수선을 한 거예요. 결국은 수선 부문의 원가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 70%는 혼합 부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70%만큼은 혼합 부문 때문에 보조 부문 원가가 발생했구나. 30%만큼은 조립 부문 때문에 원가가 수선부의 원가가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70%, 30%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보조 부문의 서비스 제공 비율 또는 용역 제공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부문의 의미는 보조 부문은 주로 이 재화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주로 이 제조 부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서비스 결국 우리말로 하면 용역이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비율 또는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하고 자, 그 비율대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나눠주면 되겠다. 배부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총 수선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그런데 조립 부문은 예를 들어서 조립 부문은 전혀 수선을 한 바가 없어. 전혀 수선을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수선을 한 적이 없어. 모든 수선은 다 어디서 했다? 만약에 혼합 공정에서 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 수선부에서 10,000원의 원가가 발생했다면 그럼 이 수선부의 원가는 오로지 혼합 공정 때문에 저 원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0,000원의 원가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혼합 공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왜? 혼합 공정이 다 수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기는 전혀 수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수선부의 원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선부의 원가를 여기에 배부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 70%, 30%니까 70과 30%만큼 원가를 배부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 비율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보조 부문까지 있을 때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할 때, 자, 그때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바로 이 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자,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보조 부문이 있는 경우, 존재할 경우에 자, 그 보조 부문을 다 포함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뭘 한다? 그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 대해서 서비스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제공해 주고 있나 하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우리가 봤는데 만약에 보조 부문이 수선부가 아니고 식당부라면 자, 이 식당에 와서 총 식사하는 인원이 사람 수가 종업원 수가 100명이에요. 전체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 중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종업원이 100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혼합 공정의 종업원 중에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60명이고 조립 부문의 종업원 중에서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40명이다. 그러면 이 서비스 제공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당부에서 60%만큼은 혼합 공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 40%만큼은 조립 부문에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00원의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10,000원 중에서 60%면 6,000원만큼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혼합 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4,000원만큼은 조립 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식사 인원이 100명인데 혼합 부문만 다 와서 밥을 먹고 조립 부문의 사람들은 다 식당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식당부에 10,000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할 때 이 식당부에 10,000원이라는 원가는 오로지 혼합 부문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롯이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 혼합 부문에서 저 10,000원의 원가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배부가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서비스 제공 비율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부라면 전력 제공량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만약 총 전력 제공량이 100kW다 라고 한다면 자, 혼합 부분에서 50kW, 조립 부분에서 50kW 사이좋게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서비스 제공 비율은 5대5가 되겠죠. 0.5, 0.5가 될 겁니다. 자, 서비스 제공 비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조 부문이 있을 때는 자, 이제 서비스 제공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 자, 그걸 가지고 그 서비스 제공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디에 배부해요?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배부를 한다.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 지금 수선부에서 아까 나왔듯이 자, 혼합 부문의 70% 제공하고 있고 30%는 조립 부문에 제공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지금 수선부의 원가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혼합 부분의 제조 관절 원가는 700이고 조립 부분의 3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부하라는 거냐? 자, 500만 원에 이 500만 원 중에 70%만큼은 어디에? 혼합 부분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 조립 부분에는 30%만큼을 배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혼합 부분의 제조 관절 원가는 자, 원래 700만 원은 원래 자기가 쓰고 있던 원가예요. 700만 원. 그리고 요 350만 원만큼은 혼합 부문 때문에 수선부에서 원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까지 다 합해서 자, 1,050만 원. 이게 이제 혼합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가 돼요. 조립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을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700만 원은 또는 300만 원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얼마를 생각하라? 1,050만 원, 450만 원 가지고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이제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부문별 배부율을 자, 이제 혼합 부문은 이제 더 이상 700만 원이 아니었죠. 1,050만 원이었습니다. 조립 부문은 450만 원이었어요. 450만 원이었고 그리고 혼합 부문은 우리가 배부 기준이 아까 뭐였습니까? 기계 시간이었죠. 근데 그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 700시간이었어요. 혼합 부문에서. 그리고 조립 부문의 기계 시간은 100시간이었는데 자, 이제 배부 기준이 혼합 부문에서는 기계 시간이 이제 배부 기준이니까 700시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은 자, 400시간, 60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부 기준이 혼합 부분에서는 기계 시간이니까 400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무시해도 된다. 오로지 뭐만 보면 돼요? 700시간만 생각하면 돼요. 혼합 부분에서는. 조립 부분에서는 자, 6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배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시간의 기계 시간은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부문별 공정별 배부율을 계산해보면 자,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나누기 부문별 배부 기준. 자, 혼합 부문이 있었죠. 혼합 부문의 배부율은 자, 1,050만 원이었고 700시간 기계 시간이었죠. 700 기계 시간이었고 자, 그래서 시간당 15,000원이 나옵니다. 이때 시간은 이제 기계 시간이죠.
그다음에 조립 부문은 자, 부문별 조립 부분의 제조 관제 원가는 이제 450만 원이고 여기는 직접 노무 시간이죠. 자, 600시간입니다. 600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7,500원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7,5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부문별 배부율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됩니까? 원가 대상에 이제 배부를 하면 돼요. 배부를 하면 돼요. 자, 제조 관제 원가가 지금 1,050만 원, 45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기계 시간은 자, 혼합 부분에서 700시간, 그다음에 직접 노무 시간은 조립 부분에서 600시간이었고, 자, 그다음에 A 제품, B 제품을 보면 자, 혼합 부분에서 기계 시간이 700시간인데 700시간 중에서 A 제품 때문에 250시간 기계 시간 돌아갔고 B 제품 때문에 450시간 기계 시간이 돌아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립 부분은 6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인데 자, A 제품 때문에 4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 일을 했고 그다음에 B 제품 때문에 20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계 시간이죠. 여기는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가 대상의 배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배부 대상은 A와 B입니다. A 제품과 B 제품. 자, A 제품이 이제 혼합 부분을 이제 지나고 있어요. 자, 혼합 부분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근데 기계 시간이에요. 그죠? 조립 부분은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당 자, 15,000원 곱하기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 250시간이었고 따라서 375만 원이 배부가 됩니다. 이제 배부를 받았어요. 375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제 혼합 부분을 마치고 기분 좋게 자, 조립 부분에 넘어갔어요. 자, 조립 부분에서는 시간당 얼마를 받아요? 시간당 7,500원을 받아요. 직접 노무 시간.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을 몇 시간 썼냐? 400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배부를 받아요. A 제품이. 그럼 결국 조립 부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얼마를 배부받게 된다? 675만 원이 배부가 되는 겁니다. A 제품에. 자, 그럼 이제 B 제품에 배부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A와 B 딱 두 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혼합 부문의 제조 관제 원가가 지금 1,050만 원이에요. 그 중에 375만 원이 A에 이미 배부가 됐기 때문에 자, B에는 얼마가 배부되면 됩니까? 675만 원이 배부되면 되죠.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의 제조 관제 원가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만 원은 이미 A 제품에 갔어요. 그러면 남은 건 얼마? 150만 원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150만 원은 B에 가야지. 그래서 1,500만 원의 전체 공장 전체의 제조 관제 원가 중에 675만 원만큼은 이미 A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825만 원만큼은 B에 배부가 되면 되는 거죠. 자, 675만 원과 150만 원을 합치면 자, 825만 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는 계산까지 다 해보죠. 자, 여기는 B는 시간당 15,000원 그리고 곱하기 몇 시간이었냐? 450시간이니까 675만 원 되고 자, 조립 부분에 이제 넘어가서 조립 부분에서는 자, 시간당 7,500원 곱하기 자, 200시간 직접 노무 시간 그래서 150만 원. 그래서 825만 원이 B에 배부가 되겠다. 이게 바로 자, 원가 대상에 배부를 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면 자, 혼합 부문은 자, 1,0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조립 부문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부율은 기계 시간 1시간당 15,000원 배부했고 조립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7,500원씩 배부를 하면 됩니다. 자, 배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A와 B고 자, 먼저 1,050만 원을 A에 배부합니다. 어떻게? 시간당 15,000원 곱하기 자, 250시간 기계 시간 해서 375만 원 먼저 배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50만 원 중에 375만 원을 A에 배부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B에 다 배부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계산해 보면 시간당 15,000원 곱하기 자, 450시간에서 675만 원은 자, 여기에 B에 배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혼합 부분의 1,050만 원은 이제 A와 B에 다 배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의 450만 원은 자, 시간당 7,500원씩 배부를 한다 이겁니다. A에 시간당 7,500원. 자, 이건 이제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자, 400 직접 노무 시간 곱해주면 자,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4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이제 A에 갔으니까 남은 150만 원은 그냥 B에 가면 되겠죠. 자, 차례차례 계산해 보면 7,500원 곱하기 자, 200시간 해서 150만 원. 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3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다 계산한 결과를 보면 자, A에는 얼마가 배부됐나? 자, 375만 원과 300만 원에서 675만 원. B에는 675만 원과 150만 원에서 자, 825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 전체 배부율도 우리가 받고 부문별 배부율도 받는데 자, 공장 전체에는 1,500만 원의 제조 관세 원가가 있어요. 보조 부문에 500, 그다음에 제조 부문에는 1,000 있었습니다. 자, 1,500만 원 중에 자, 공장 전체 배부율로 했을 경우에는 A 제품에 얼마가 배부되었나? 900만 원 배부가 되었고 B 제품에 600만 원 배부가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부문별 배부율로 했을 때는 자, A에는 675만 원, 그다음에 B에는 825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됐어요. 자, 공장 전체 배부율로 보면 A에 더 많이 배부가 되었죠. 부문별 배부율로 보면 B에 더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의 결과가 달라졌어요. 배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니까 제조관세원가 배부되는 금액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제조관세원가 배부가 중요한 겁니다. 배부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그리고 배부하는 방법을 공장 전체로 할 거냐? 부문별 배부율로 할 거냐? 자, 이거에 따라서 제조관세원가 배부되는 금액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배부 기준, 배부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네, 이상 일단 이번 시간은 보조 부문이 자, 한 개 있을 때, 자, 그 경우에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자를 포함한 자, 제조 관세 원가의 배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